재관람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어떤 영화는 보고 또 보는 영화도 있고, 어떤 영화는 그냥 그 딱 한 번에 그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봉인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신과 함께도 한 번 봤어요. 때는 바야 흘러 지난주 목요일 슬램덩크가 엄청 재밌다는 후기들이 속속 올라왔어요. 너무 감동이다, 진짜 막 빠져들어서 봤다. 원래는 그게 막 보고 싶은 생각이 크게는 없었는데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배성재 형님이었습니다. 워낙 슬램덩크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영화도 좋아하시고, 예전에 성재님하고 남이춘님하고 침착맨님하고 넷이서 종종 게임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벌칙성으로 서로 말놓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친해지길 바래처럼. 근데 이제 침착맨님하고 저하고 그런 걸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 약간 벌칙처럼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말이 성재형 영화 보러 갈래? 뭐 이랬어 내가. 그러니까 성재형이 좋지 막 이랬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를 실전에서. 카톡을 드렸는데 물론 공손하게 성재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나저나 다음 주 목요일 베텐 녹음이 있는데 낮에는 뭐 하십니까? 딱히 뭐 없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형님 그럼 저 거기서 엄청 용기를 냈습니다. 형님 저 슬램덩크 보실래요?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다행이다. 둘이 보려고 그랬어. 왜냐면은 침착맨님은 그날 자동문 축구단 가는 날이어서. 근데 혹시 모르니까 침착맨도 이제 슬램덩크 좋아하니까 나 성재형하고 영화 보기로 했는데 오실? 오겠대. 축구 끝나고 오겠대. 어차피 낮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3인 팟이 됐지? 그럼 내가 예매할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3장을 예매를 했어요. 목동에 메가박스가 있더라고. 방송국 바로 앞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종범이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종범 작가님도 항상 같은 날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7시 반쯤에 녹음을 하고 한 이제 10시가 되면은 이종범 작가님이 생방을 하러 와요. 그래서 바톤 터치하고 항상 가거든요. 어쨌든 이종범 작가님이 오잖아요 그날. 그리고 만화 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혹시 좀 일찍 와서 같이 보고 뭐 저녁 먹고 뭐 근처에 있다가, 너무 좋대. 4인 팟이 됐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화가 3시 시작하는 영화였습니다. 2시 반에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또 배성재 형님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2시 반에 로비에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통한 거지. 그래서 역시 2시 반에 로비에서 만나서 슬슬 걸어가서 한 2시 40분쯤 도착해서 팝콘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3시에 보고 5시에 영화 끝나면 저녁 먹고 커피 한잔하고 7시 반에 이제 녹음 들어가고, 이제 플랜이 딱 짜진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2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2시 반에 도착을 했더니 이종범 작가님이 로비에 앉아있어. 종범아. 근데 감기 걸려서 골골대고 있더라고. 저도 그때 마침 감기가 이제 나아갈 참이어서 막 서로의 감기에 대한 감기 자랑. 내 감기는 장난 아니야. 막 서로 더 독하다고 이제 막 감기 자랑을 막 하고 있었어. 한 10분 얘기하니까 얘기할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는 보통 방송국 1층 로비 가면은 방송국 노조들이 붙여놓은 사보 같은 거 있거든요. 임금 협상 10% 인상 요구. 그래서 이제 언제 오나 했는데 30분이 넘어고 40분이 넘었는데 안 와. 40분이면은 내 계획상으로는 지금 메가박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전화를 하진 않았어요. 안절부절해 보일까봐. 그 생각을 하는 차에 이제 톡이 왔어요. 둘 다 45분쯤 도착할 것 같다. 침착맨이 45분쯤 오고 배성재님이 한 조금 더 늦어서 한 50분쯤 오셨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다 모였어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가시죠 이제. 빨리 가야죠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 계시던 마스크를 쓴 미녀분을 배성재님이 알아보시고 누구야 이러는 거. 후배 아나운서였던 거야. 근데 마침 또 침착맨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찡낑찡낑찡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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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환담을 나누면서 사진을 이제 또 찍는 포토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또 악수 요청들이, 그 로비에 계시던 직원분인지 한번 그렇게 촬영 느낌이 생기면은 악수 요청이 계속 이제 릴레이로 이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몇 개를 소화했습니다. 시간은 55분입니다. 이제 2시 55분이에요. 5분 있으면은 3시예요. 영화는 3시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영화는 광고가 있어요 앞에. 심하면은 막 15분 후에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슬램덩크 같은 작은 영화는 광고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어. 물론 슬램덩크가 뭐 작은 영화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애니메이션이 막 수백 명씩 가서 보고 그런 만화는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어쨌든 50만 돌파했더라. 근데 나는 작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 슬램덩크가 그런 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나는 슬램덩크가 약간 그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찡낑찡낑 시작이 된 거지.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회전문이거든요. 거기가 회전문이 크지가 않아요. 이종범 작가님하고 침착맨이 이제 회전문을 통과하는데 나도 모르게 보통 이제 한두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제가 같은 칸에 구겨타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멈췄어요. 접촉이 되면 문이 멈춥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 형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침착맨이. 다음 칸에 타야지. 왜 여기 3명이 타는 거야? 더 느려졌어. 사실 그것 때문에 멈춰가지고 조금씩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제 나온 거죠. 딱 나갔는데 나가면 바로 건널목이 있거든요. 횡단보도 전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재형이 이거 뛰자 그래가지고 만약 이거를 뛰지 않고 다음 신호에 건넜으면은 너무 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때 회전문 이슈로 인해서 2시 57분 메가박스에 도착을 했어. 1층에. 그때가 3시 이미 00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영화 시작한 거 아니야? 광고 없이 시작된 거 아니야 이미? 첫 장면 그 일본 영화 특유의 파도 치는 그 훅 하면서 이렇게 동영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 토에이? 그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막. 그걸 봐야지 일본 영화는 본 느낌이 나거든. 마블을 여러분이 만약에 보러 갔어. 근데 만화책 넘어가서 찡낑찡낑 빰빰빰빰 하면서 막 캡틴 아메리카 막 방패 던지고 마블 빨갛게 나중에 탁 이거 놓치고 보면은 좀 그렇지 않나? 난 그거 놓칠까봐.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난 바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키오스크로 가시더니 팝콘하고 나초하고 오징어하고 나는 어디 소풍 가는 줄 알았어 진짜. 잔뜩 막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3시 3분인데 그 전에 키오스크 전에 극장에 들어가자마자 또 이제 악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성재 형님하고 이제 침착맨하고 종범이하고 이제 막 키오스크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뒤에서 안절부절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서 있었어요. 이 영화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막 첫 장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었어. 이미 왜냐면 3시 3분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아까 전에 그 사진 찍었던 분이 오시더니 어머니께서 저희 애가 만화를 그리는데 핸드폰을 자기 블로그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거 제 원고인데요. 그 좀 첨삭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첨삭이요? 원고를 이제 봤지. 막 스케치들이야. 봤어 또 그걸. 근데 이제 너무 좀 이제 정해진 구도만 그리더라고. 머리통만 그려. 대갈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전신을 다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만화를 그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려야 되니까 머리만 그리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미 3시 5분이 넘었죠. 그때는 이제 재관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앞부분은 놓쳤겠지? 근데 키오스크에 주문을 넣으면은 이제 주문표가 나오잖아. 띠디딕 하고 내 번호가 나오잖아요. 앞에 한 4명이 있는 거야. 우리 팝콘 전에. 팝콘 한 명당 한 1, 2분씩 걸리면은 이거는 못 보겠는데. 어쨌든 다 나와가지고 이제 입장을 했는데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광고가 그렇게 반가운 적이 처음이었어. 진짜. 앉자마자 비상구 안내 나오더라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타이밍이 좋았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암전이 되고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저의 이 무언의 안절부절함을 다 느낀 거지. 성재님하고 침착맨님하고 베텐에서 엄청 놀리셨어요. 그거 가지고. 회전문에 3명 들어가기랑 배성재님은 혹시 조민 작가님 다시는 이 인간들과 영화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셨냐고. 아니에요. 저는 영화 같이 봐서 너무 좋았고 베텐 가는 날마다 목요일마다 마침 또 수요일이 새 영화 개봉하는 날이니까 항상 낮에는 영화를 보고 그 루틴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분기별로 영화 한 편씩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 코너 자체를 그날 본 영화 얘기하는 걸로 해도 되잖아요. 아무튼 목동이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지금부터는 이 영화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고요. 제목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노우에 작가님이 직접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직접 애니메이션 감독까지 한 거죠. 본인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장면들을 모두 구현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예전에 이제 이종범 작가님의 설명을 또 들었는데 예전 TV판 애니메이션을 원작자가 썩 좋아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그게 성에 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좀 애니메이션 기법 자체가 좀 달랐어요. 셀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느낌이냐면 3D로 만들어서 만화처럼 보이는 렌더링을 한 것 같긴 한데 만화책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노우에 작가님의 필치로 된 스케치가 움직이는 느낌? 특히 뭐 이제 정적인 장면, 클로즈업이 된 장면에서는 이 펜터치까지 다 느껴져가지고 정말 어떤 만화책이 움직이고 있다.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따로 셀의 느낌으로 불투명한 그 채색이 아니고 뭔가 만화책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오프닝이 뭐냐면 연필 스케치처럼 인물들이 하나하나 완성돼요. 그리고 5명이 걸어와요. 화면을 통해서 그 5명의 오와열을 맞춰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원작 팬으로서는 뭐야 만화책이 움직이고 있어. 너무 이제 멋있게 걸어오니까 북산 딱 그 유니폼 입고 그때 이미 지렸어 약간. 근데 이제 슬램덩크라는 동그란 원형의 그 로고가 있어요. 그 안에 까만색에 하얀색 글씨로 슬램덩크가 써있는데 그게 딱 나오더니 사실 그게 농구장 중앙에 점프볼 하는 그 동그라미였던 거야. 이게 쭉 빠지면서 산왕하고 북산이 점프볼 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야. 거기에 채치소하고 상대방 주장 있잖아요. 고릴라 같이 생긴 걔네가 이제 점프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걸로 이어지는 거야. 야 이거 연출이 기가 막힌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은 포인트 가드 송태섭의 이야기예요. 송태섭의 스토리하고 현재 그 산왕전이 이제 교차 편집이 돼서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래가지고 송태섭이 어렸을 때 이제 형하고 농구를 하면서 오키나와 시골에서 이제 자랐어요. 형이 농구 완전 유망주였더라고. 형이랑 1대1 하면서 막 그게 놀이였던 거지. 근데 형한테 항상 발렸죠. 형이 실력은 이제 최고니까. 형보다 막 잘하고 싶은 그런 형제 특유의 호승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형이 어느 날 친구하고 이제 낚시를 하러 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송태섭이랑 농구하기로 했었는데 내 정신 좀 봐. 나 친구들하고 오늘 낚시 약속이 있었네 하고 이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송태섭이 막 분해가지고 아이씨 나랑 농구하기로 했잖아 이씨 하면서 막 울어. 분해가지고 형이랑 농구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방파제 같은 데서. 형은 이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잖아 라는 표정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낚시배 타고 이렇게 멀어져. 다시 오지 마 씨 막 이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배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집은 아버지의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 형, 송태섭 이렇게 4가족인데 아버지의 장례식이 나오고 이제 어머니가 오열하고 있고 형이 그 송태섭한테 이제 내가 주장이야. 네가 부주장이고 우리가 엄마를 지켜줘야 돼. 막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만큼 이제 형을 이제 의지하고 따랐는데 형마저 여동생도 있지. 여동생 하나 있어. 형마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아무튼 그렇게 형이 됐는데 이제 형 물건을 못 버리고 다 있어. 물건도 트로피도 다 그대로 있고 뭐 유니폼도 방이 그냥 보존이 돼 있었어요. 태섭이는 이제 농구를 계속 하는데 아무래도 피지컬이 키가 작잖아. 그리고 실력도 형한테는 이제 못 미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으스스한 얘기죠. 죽은 형을 그리워하면서도 죽은 형을 뛰어넘고 싶은 거야. 계속 얘는 계속 막 비교되는 것 같아. 막 주변에서도 약간 막 쟤는 형은 진짜 좋았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들어요. 시합에서 죽은 형하고 비교하는 얘기를.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형 물건을 다 치우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태섭이한테도 그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겠지. 형 물건들 이제 다 이제 버릴 거라고. 보낼 사람은 이제 보내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엄마도. 근데 태섭이는 이제 어린 마음에 형 물건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서 엄청 싸워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와. 그러니까 태섭이의 어릴 때 장면들이. 그래서 겨우 하나 형 아대 하나 건져. 빨간 거 1대1 할 때 형이 쓰던 아대. 근데 그 아대를 그 산왕전 할 때 끼고 있어요. 빨간 아대를. 되게 어떤 감동 포인트지. 그리고 등번호도 형 거를 또 이어받았어. 7번을. 죽은 형의 그늘 아래서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걔는 뭔가 그만큼 좋아하기도 했고 의지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왕전하고 이제 교차돼가지고 이제 시합 장면이 나오는데 대박인 게 제가 본 스포츠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역동적인 것 같아요. 모든 장면들이. 이거를 어떻게 나 제작 과정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농구를 실사로 찍은 다음에 마치 로토스코핑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린 것처럼 너무 움직임이 진짜 농구 움직임인 거예요. 아마 모션 캡처를 한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10명이 다 막 백코트를 한다거나 드리블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풀샷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10명이 다 움직이고 있어. 옛날 셀 애니메이션은 경제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움직이는 사람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림이잖아. 이거 10명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 10명이 다 자기의 움직임을 막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진짜 농구 샷 보는 것 같은 거야. 서태웅이라든지 거기 뭐 정우성이라든지 이런 에이스들이 뭔가 이제 막 기술 부릴 때는 애니메이션 특유의 민첩한
연출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빨라. 그러니까 팍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 있잖아. 막 그런 거는 또 애니메이션의 어떤 기법이 쓰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더빙판을 추천하는 이유가 경기 장면이 현란하고 박진감이 넘치다 보니 0.1초라도 자막의 시선을 뺏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더빙판을 추천하는 것 같아. 사실 안 봐도 돼요. 자막. 원작 팬이라면 다 사실 아는 내용이라서. 근데 아쉬운 거는 엄청 막 박진감이 넘칠 찰나에 다시 송태섭 얘기로 좀 넘어가서 정적인 거로 이제 넘어가는 구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송태섭 파트가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 형하고 이제 막 어렸을 때 다니던 곳 중에서 이제 비밀 아지트 같은 데가 있어요. 절벽에 동굴 같은 데가 파여 있는데 거기에 막 농구공도 있고 막 보물상자 같은 게 있는 거지. 막 남자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거기에 농구 잡지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도 산왕 공고가 이제 최고였던 거야. 산왕 공고 표지가 있는 그 잡지를 보는데 그럼 형 산왕 가겠네? 중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아니 내 목표는 산왕 가는 게 아니고 매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써. 표지에다가. 형 뭐 썼어? 그러니까 산왕 공고를 이긴다.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얘가 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다가 스토리를 알잖아요. 우리는 국산이 산왕을 이긴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이제 결국은 형의 꿈을 태섭이가 그럼 이제 그 극복이 되는 거잖아. 형의 그림자도 이제 극복이 되고. 야, 진짜 드라마를 잘 썼구나. 여기서 그걸 느꼈어요. 야, 이거 참 엄청 이제 입체적이 되는 거죠. 성태섭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이제 원작을 봐야지만 난 이 원작을 안 보고 가면은 절반 이하밖에 못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작을 보고 가면은 진짜 어떤 선물 세트 같은 영화라고 느껴지는 게 또 플래시백으로 강백호의 농구 처음 시작하던 순간부터 훈련하던 모습 그런 게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만화책을 보면은 맞아 하면서 이 장면 진짜 명장면들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작을 보면은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막 그런 장면들인 거지. 그런 게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산왕전으로 넘어가서 빠르게 이제 전개가 되고 박진감 넘치게 한 명 한 명을 또 놓치지 않았어요. 정대만은 또 정대만의 얘기라든지 채치수는 채치수가 2학년일 때 얘기라든지 그런 게 플래시백으로 조금씩 나오면서 굉장히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서사를 부여해. 서태웅만 없어. 얘는 그냥 농구 기계야. 학교가 가까워서 북산고 온 그냥 얘만 뭐 스토리가 없는데 얘는 그냥 실력이랑 분위기로 압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좋았고 음악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사실 스포츠 영화 음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음악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메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자기타 소리가 나고 또 중요할 때는 뮤트 마지막 뮤트는 진짜 아무도 침도 안 삼키더라고. 사운드 연출도 잘했어. 물론 이제 원작에서 구현됐으면 좋을 것 같은 장면이 있었는데 생략된 장면도 있어요. 강백호가 쓰러지고 나서 플래시백이 지나간 다음에 원래 일어나가지고 농구 좋아하세요? 라는 최소연의 이제 질문에 걔가 농구를 시작한 거였거든. 1학년 때. 안 좋아하는데 농구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최소연 어깨를 잡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진짜라고요. 걔가 이제 바스켓맨이 된 거지. 1년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건 이제 만화책 1권에 나오는 장면과 이제 수미상관을, 그거 떡밥이 회수가 되는 장면인데, 애니메이션은 1화부터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생략이 됐어. 그러니까 소연이는 관중석에만 있더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드라마였으면 그게 떡밥이 돼서 회수가 됐겠지. 근데 이건 극장판이다 보니까 1화부터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 보면서 했던 얘기가 이 퀄리티로 1화부터 다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가성비가 안 나오겠지? 라는 말도 하고, 산왕전을 딱 짧고 굵게 이제 하신 게 좋은 판단이었다고 봐요. 가장 인상적인 경기고 가장 많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어떤 경기고, 그 마지막 경기가 많이들 기억에 남아있고, 또 강백호와 서태웅이 서로 계속 이제 사이가 안 좋다가 어떤 협동 플레이를 하나 해내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명장면이 있잖아요. 원작을 아니까 그 씬이 나올 때가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너무 두근두근 하게 되는데, 항상 그 표현이 120% 기대 이상으로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이 슬램덩크는 그게 좋았어요. 항상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기대 이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슬램덩크는 그 명장면이 애니메이션으로 연출이 됐을 때 150%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만화가가 직접 감독해서. 확실히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마지막 에필로그가 있는데, 나는 이거는 약간 사족이라고 본다. 그래, 뭐 일본도 뭐 국뽕 들이킬 수 있죠. 주모 여기 사케 한 사발, 사케를
좀 마시더라고 마지막에. 야, 이건 좀 싶었지만 그리고 정말 좋은 거 있습니다. 나는 이 슬램덩크의 미덕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 캐릭터 같은 캐릭터를 한 명 한 명 찝어줘서 서사를 부여하는 그 방식이 진짜 좋거든요. 원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권준호라는 식스맨이 있습니다. 슬램덩크 주전이 5명이고 안경 선배가 있어요. 안경 선배 사실상 누가 봐도 야무치야. 그냥 설명캐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경기에서 권준호가 투입이 돼서 권준호도 최치수와 똑같은 3년을 보낸 사람이라는 걸 한번 찝어줘. 꽤 잘해. 야투도 들어가고 막. 그때 나는 이 작가님이 캐릭터 하나하나를 그냥 기능적으로 소비하기도 하지만 정말 애정이 있구나. 그리고 식스맨을 한번 이제 부각시켜주면서 사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전부 주전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식스맨에 오히려 가까울지도 몰라. 그거를 찝어주면서 거기에서 또 용기도 주고 감동을 주는구나. 야, 이게 진짜 고수구나. 그걸 느꼈지. 근데 극장판에서는 정우성을 찝어줍니다. 어떻게 찝어주냐. 정우성이 국내에서는 대적할 적수가 없어. 패배가 없어. 해외 진출밖에 얘는 안 남은 거예요. 얘가 신사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 주십시오. 미국 보내달라는 거지 사실상. 근데 신은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들어주죠. 정우성에게 패배라는 경험을 줍니다. 이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사실. 그래가지고 정우성이 이제 지고 나서 그 장면이 다시 나와.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얘가 복도에서 아이처럼 울어요. 막 엉엉 울어 진짜 막. 처음으로 져가지고. 그게 경험이지. 그때도 이제 그 이노우에 감독님 권준호 찝어줄 때 그 느낌을 또 받았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찍어줬구나. 또 느끼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이제 뭐 재중군 이런 얘기는 보고 있습니까? 재중군 여기 뭐 자네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둘씩이나 뭐 이런 대사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극장판만 보면은 재중군이 누군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쳐냈어. 1편부터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 다 쳐냈어. 저는 그것만으로 이제 충분히 멋진 엔딩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뭐 해변이 나오고 이제 성태섭의 어떤 즐거운 또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여름이었다처럼 해변이 이제 드론샷으로 쭉 멀어지면서 이렇게 바다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오키나와 해변을 보여준다거나 딱 끝나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스포입니다. 갑자기 미국이 나옵니다. 흑인들이 막 드리블하고 있어요. 정우성이 시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에서 이제 동료들은 다 막 흑인 백인들 야 역시 정우성 미국 갔구나. 근데 말입니다. 상대방 팀에 또 한 명이 준비를 하고 있네? 송태섭이 상대방 팀에 있네? 이런 생각을 했죠. 송태섭 넘버원 카드 인정합니다. 근데 말이죠. 미국 갈 정도는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 갈 정도는 이게 맞나? 이렇게 약간 얘가 어느 정도로 형한테 압박감을 느꼈냐면은 얘가 마지막 시합 나가기 전에 엄마랑 사이가 좀 소원했는데 편지를 쓰고 나가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 찢은 편지가 있어. 쓰기 전에 연습하고 살아있는 게 저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썼어 처음에. 근데 이제 그거는 꾸기고 다시 썼지. 그만큼 이제 압박 속에서 걔는 살아왔던 거야. 프레셔 속에서 평생을. 나는 걔가 존 프레셔라고 이제 산왕의 압박 수비 때문에 패스 줄 곳을 못 찾아가지고 처음에 막 진짜 고생해요. 길이 안 보이고 어디로 패스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걔는 인생 자체가 존 프레셔였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야 한다는 압박, 죽은 형을 대신해야 한다는 압박, 프레셔 속에서 계속 살아온 거야. 근데 시합도 프레셔 그 자체야.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극복하고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한 해변에서의 모습만으로도 완벽한 엔딩이었는데 미국까지 보내준 거는 너무 이게 그렇게까지 행복한 걸 바란 건 아닌데 그런 거 알죠? 약간 노래방 이제 다 마지막 곡 기가 막히게 불렀는데 다 난 탈진했어. 15분을 또 넣어준 느낌 있잖아. 이미 말 달리자 불렸는데 15분 또 넣어준 느낌. 나 약간 그거였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는 약간 아쉬웠다. 그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제가 약간 그런 여운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슬램덩크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재밌게 봤다는 말을 100번 한 것 같아 그날. 그 넷이서. 그리고 넷이서 영화가 딱 끝나고 불이 탁 켜지자마자 박수를 쳤어요. 극장 안에서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나왔는데 이제 슬램덩크 입간판이 있는 거야. 북산 5명이 딱 서 있어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너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그 스포츠물이라는 게 사실 뽕이 좀 차오르잖아. 이렇게 열혈 느낌이 있는데 사실 요즘 컨텐츠가 그런 게 없어. 피를 뜨겁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다 말랑말랑해지고 진짜 오랜만에 느낀 거예요 그거를. 그래 맞아. 이런 만화들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 향수가 느껴지고 오랜만에 그런 벅차오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느껴서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관람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어떤 영화는 보고 또 보는 영화도 있고 어떤 영화는 그냥 그 딱 한 번에 그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봉인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슬램덩크는 그냥 그 한 번의 벅참으로 그걸 그냥 간직하고 끝내고 싶어요. 물론 뭐 더빙판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만큼 잘 봤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신다면 원작을 보고 가시면 정말 200%, 300%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작을 모르고 가면 아쉬운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신과 함께도 한 번 봤어요. 한 줄평 슬램덩크 별 4개. 한 줄평 지각한 줄 알고 안달복달 했던 내가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각에 울고 영화에 울고 지각에 울고 영화에 울고도 하겠습니다. 지각은 안 했죠 사실. 회전문에 울고도 하자. 회전문에 울고 영화에 울고. 회전문은 약간 울음 나오잖아요. 회전문 돌아가는 영화로 합시다. 다회차 관람을 회전문 돈다 그러거든. 회전문 돌아가는 영화로 합시다. 이거 다 아우러진다. 회전문 돌아가는 영화. 그래서 다시는 위인님하고 영화 안 볼 거냐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카페에 갔습니다. 카모마일 티 4잔을 시켰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슬램덩크 얘기를 1시간 동안 했죠. 만화가 셋, 아나운서 한 분. 만화는 이게 좋았고 애니는 이게 좋았고 이렇게 달랐고 저게 달랐고 얘는 왜 안 나왔고 쟤는 왜 이렇게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 정대만은 왜 앞니가 안 빠졌고. 난 보통 영화를 이제 혼자 보다가 여럿이서 관람하고 끝나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한 후일담을 바로 그렇게 나누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즐거운 일이더군요. 또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덕후들의 분석 타임 다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아. 너의 이름은 막 그런 애니메이션 관람 가면은 막 진짜 노래 따라 부르고 막 난리 난다는데. 러브라이브. 너의 이름은 그냥 러브라이브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싱어롱관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승우 아빠도 갔다고요? 정말로? 재밌겠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 슬램덩크 일본판 노래는 잘 모르니까 그날 하루 종일 그 노래 흥얼거렸어. 밥 먹으러 갈 때도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계속 흥얼거려. 선글라스 끼면 본인이라고요? 실제로 코엑스 오셔가지고 상영 전에 그 라이브 한번 해주신다는데요. 그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덕후였냐면 그 영수증 인증을 하면은 가서 포토 티켓을 준다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야. 갔다 와서.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도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다시 볼 거를 다 염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한 번으로 관람이 안 끝난다는 걸 당연시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겼어. 그리고 조혜정 작가님을 이제 만났는데요. 그날 이제 배트 녹화가 있어서 혜정님은 일본에서 보고 오셨대. 일본판으로. 그리고 슬램덩크 철도 건널목이라든지 그게 다 실제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똑같은 구도에서 이제 셀카를 찍고 오신 거예요. 진짜 찐팬인 거죠. 그거 막 보여주시고 자랑하시고 그러셨어요. 어제 기사였나? 50만 명 넘었다고 하대.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일주일 만에 50만 명 넘은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많이 봤죠? 일본 사람들은 막 울면서 나온대요. 나도 막 울컥했으니까. 정서가 비슷하잖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도 좀 장남 정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차남이었다가 이제 장남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양 정서. 일본판도 성우가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워낙 세월이 많이 지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원작 팬들은 그런 거 좀 아쉬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장명 너무 잘했죠. 강백호, 서태웅. 그때 편집자님께서 친구 중에 백호기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학교 다닐 때도 너 이름 진짜 멋있다 그런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따오셔서 만들었다고. 북산 5명 중 최애캐요? 근데 나 진짜 옛날부터 송태섭을 좋아했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 송태섭의 일본 이름이 료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만이는 저기 체력 운동 좀 해야겠더라. 체력이 너무 없더라. 1년 날린 게 크겠죠 아무래도. 슬램덩크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요? 26일에? 뭐 파는데요? 아니 성재형한테 알려주려고. 한정판 피규어와 유니폼을 비롯한 200여 종의 상품? 북산 유니폼? 멋있는데? 실제로 보면 별로일 수도 있어. 여기 굿즈 사진 좀 자세히 나온 거 있다 여기. 번호 이렇게 있고. 근데 나 잘 모르겠다. 딱히 예쁜지 모르겠어. 이것도 스냅백이네. 진짜 예쁜지 모르겠는데 79, 78 이게 무슨 뜻이야? 79대 78? 마지막 점수 역전했을 때? 너무 매니악한데 이거는. 굿즈는 괜찮은데 역시 13,000원 정도? 귀엽네. 근데 디자인이 좀 스포츠 타올, 불꽃남자 정대만 이런 건 괜찮네요. 쇼호쿠. 안 선생님 파우치? 스코어보드? 좀 아쉬운데요? 너무 사고 싶다 이럴 게 없는데 어떻게 댕겨 옛날 신과 함께 피규어가 대박이었는데 영화 티셔츠가 대박이었는데
아, 난 포스터 올려놓고 찍은 줄 알았잖아. 옷 위에 지옥에서 입는 옷인 줄 알았어요. 나태지옥 돌 때. 당신 죄인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 죄인 옷 좀. 더 웃긴 거 있어. 무슨 세트 사면 피규어 줬거든요. 장난 아니지.